7절에서는요, 디폴트 메소드가 왜 자바 8에서 허용하게 되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자,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메소드의 어색한 동거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붙였는데, 자, 원래 인터페이스는요, 객체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 코드에서 객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객체 메소드의 호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주목적인데, 이 디폴트 메소드는 실제 실행 코드까지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원래 인터페이스 개념과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바 7까지는 여러분 인터페이스 개념이 객체 사용 방법을 기술한 타입이다. 그리고 따라서 메소드 선언부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자바 8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물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자, 디폴트 메소드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선언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는 디폴트 메소드도 이제 작성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이제 바뀌는 거죠. 인터페이스의 개념 자체가 좀 바뀌는데, 자, 이 디폴트 메소드는 제가 뭐 이전 시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선언은 인터페이스에서 되지만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디폴트 메소드는 구형 객체의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색한 이런 디폴트 메소드를 자바 8에서 이제 허용을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 디폴트 메소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 알아보기로 하죠. 자, 기존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를 추가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1이 추상 메소드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었는데, 자, A를 상속이 아니죠. 구현을 해서, 자, B라고 하는, 자, 구형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B에도 메소드 1이라고 하는 재정이 된, 자, 코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분명히 어떤 코드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M2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M2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추가함과 동시에 이 B에서 에러가 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모든 구형 클래스는 자,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다 재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B는 M1만 재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M2가 추가가 됨으로 해서 M2가 여기 없어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B가 하나가 아니라 이와 같은 B가 뭐 C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D도 있다면, 자, 아주 많은 구형 클래스가 이제 존재할 경우에 A에 M2를 추가를 해버리면 이 모든 구형 클래스에서 다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다 M2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 A를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죠. 애초에 설계한 대로 이 인터페이스 A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자, 인터페이스 A에다가 새로운 추상 메소드를 추가를 한다는 것은, 자, 아주 많은 구형 클래스를 수정해야 된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A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를 추가할 수 없다. 물론 추가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구형 클래스가 다 에러 나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디폴트 메소드는 자,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M2를 추상 메소드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디폴트 메소드는 꼭 구형 클래스에서 재정의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M2의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 클래스들은 수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한 이유가 뭐냐? 자,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자, 구형 클래스. 자,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구형 클래스가 있다고 봅시다.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구형 클래스가 F라는 구형 클래스가 있다. 그럼 이 F라는 구형 클래스에는요. 자, 원래 M1인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물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2인 디폴트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해서 자, 이렇게 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A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새로운 자, F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자, M1과 M2를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추상 메소드 대신에 자,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함으로 해서 자, 기존에 있는 구형 클래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클래스에서만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자, 인터페이스에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추상 메소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의 구형 클래스들이 다 에러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추가된 추가된 이제 추상 메소드를 전부 다 재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에러가 나는데, 자,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기존의 구형 클래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A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A의 기능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 디폴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디폴트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그 구형 클래스는 꼭 M2를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이 되면서 새로운 구형 클래스에서만 자, 요 M2를 재정의해서 자기 걸로 이제 채워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메소드는 자, 결국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 자바 8에서 이제 호용한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하더라도 자, 기존 구형 클래스들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B나 C나 D나 전부 다 M1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재정의를 하고 쓰고 있었는데, 자, M2가 여러분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즉 디폴트 메소드가 추가되었죠. 자, B나 C나 D는 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1만 재정의를 하면 되니까요. 자, 디폴트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구형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M2인 자, 디폴트 메소드가 추가된 이후에 자, A를 구현해서 새로운 구형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여기에서는 M1과 M2를 재정의해서 이렇게 M2로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가 왜 허용됐는지 이해되시죠? 그림을 보면서 디폴트 메소드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하죠. 자, my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존의 그 작성된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보죠. 자, 여기에는 메소드 1이 원래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my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서 자, my 클래스 A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my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2를 자 재정의해서 자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그 좀 시간이 지나서 그 my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좀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my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를 추가를 하자니 추상 메소드를 추가했다가는 여기서 에러가 나버리니까 추상 메소드를 추가할 수는 없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추상 메소드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my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추가는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자, 메소드 2라고 하는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폴트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my 클래스 A라고 하는 곳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메소드 2를. 자, 그러면 이 메소드 2를 왜 추가를 했느냐? 디폴트 메소드로.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새로운 어떤 구형 클래스를 만들 때 그때 여기서 자, 메소드 1도 재정의하고요. 메소드 2도 재정의해서 여기서 이제 my 클래스 B에 맞게끔 이제 코드를 이제 채워 놓고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 원래 인터페이스를 이제 확장해서 자, 메소드 2로 확장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디폴트 메소드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메소드를 왜 자바 8에서 허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섹션 07에 자, 이그잼 01 자, y 디폴트 자, 메소드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자,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하나를 자, 선언할 건데요. 자, 인터페이스 이름은 my interface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요. 자, 처음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이와 같이 자, 메소드 1이라고 해서 추상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제 구형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그 구형 클래스 이름이 바로 my class A였습니다. 자, my class A는 자, implements에서 my interface를 자, 구현을 했었고요. 자, 이와 같이 자, 추상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 my class A가 실행됐다는 뜻, my class A에 메소드 1이 실행됐다는 뜻에서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자, 옛날이었다. 옛날에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이런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자, 이제는 my 인터페이스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 my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소스를 수정을 이제 합니다. 어떻게 소스를 수정을 하냐면 이와 같이 메소드 2를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my 인터페이스에 이와 같이 추상 메소드를 추가하는 순간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은 my 클래스 A에서 에러가 나버립니다. 왜냐? my 클래스 A는 my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다 재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메소드 2에 대한 재정의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my 클래스 A를 그러면 수정을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my 클래스 A가 하나가 아니라 뭐 수십 개가 된다 그러면 그 수십 개를 다 여러분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참 번거롭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my 클래스 A가 여러분이 작성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고, 그리고 또 소스 파일이었고 바이트 코드 파일만 있다면 my 클래스 A를 결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A와 같이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뭡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디폴트 메소드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로 메소드 2를 자, 이와 같이 자, 선언을 하게 되면, 자, 메소드 2는 디폴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실행 블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실행 블록을 작성하고 출력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론 출력 내용은 여러분이 뭐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뭐 비워두더라도 자, 이것도 뭐 디폴트 메소드가 되니까 하여튼 이와 같이 실행 블록을 이제 가지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 2는요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기존에 작성했던 my 클래스 A는요 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메소드 2가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my 클래스 A는 꼭 재정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럼 왜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선언하게 되었느냐? 자,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자, 구형 클래스, 즉 my 인터페이스를 자, 구현한 구형 클래스에는요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이제 재정의해서 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자, 구형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 my 클래스 자, B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my 클래스 B도 역시 implement my interface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할 건데요. 자, my 클래스 B는 자, 당연히 메소드 1을 재정의를 해야 되고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필요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해서 자기에 맞게끔 이제 수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디폴트 메소드가 자, 여러분의 메소드 2죠. 그래서 메소드 2를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했다고 보죠. 자, 됐죠? 자, 이때 여러분이 자, 구형 클래스에서는요, 자,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때는요, 이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디폴트를 이제 빼고, 자,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실행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디폴트 자, 메소드 자, example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자,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자, my interface 타입의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서 자, 구형 객체 my class A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 구형 클래스는 옛날에 만든 클래스예요. 옛날에 만든 클래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메소드 1이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던 시절에 만든 클래스인데,
자, 그 클래스를 자, 지금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가 선언된 이후에도 자, 이상 없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mi1점 메소드 1을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없이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추가된 자, 디폴트 메소드를 자, 이용하는 my 클래스 b를 이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my 인터페이스 자, mi2는 자, new 자, my 클래스 b 자, 이렇게 자, 주고요. 자, mi2점 메소드 1까지 하게 되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얘는 자, 메소드 2를 자, 추가적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소드 2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결국 메소드 2는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 2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인터페이스를 확정한 개념이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것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디폴트 메소드가 추가된 이유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디폴트 메소드가 자바 8에서 이제 허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디폴트 메소드가 인터페이스에 이제 추가가 됨으로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그 추상 메소드만 있었던 시절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이제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담아서 자, 구형 객체를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로 호출해서 결국 구형 객체의 실책 메소드를 이제 호출시키는 그 원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디폴트 메소드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위 인터페이스가 상속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디폴트 메소드를 어떻게 이제 하위 인터페이스가 활용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자, 자식 인터페이스에서 활용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디폴트 메소드를 단순히 상속받는다. 이 말은 하위 인터페이스에는 디폴트 메소드 신경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디폴트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실행 내용을 변경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도요, 디폴트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인터페이스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아서 자식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재정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디폴트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재선언한다. 그래서 부모에서는 디폴트 메소드였지만 이제 자식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로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는요,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상위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상위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코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섹션 7에 자, example 2에 자, 디폴트 자, 메소드 자, extens라고 자, 이렇게 패키지명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 부모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자, parent 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주고요. 자, 페어런트 인터페이스에는요. 자, 추상 메소드를 자, 하나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행 블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떤 실행문이 자,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워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실행 블록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자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인터페이스를 자, 뭐라고 주느냐면은 자, child 자, 인터페이스 자, 1이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주고 자, child 인터페이스 1은 자, 자신의 추상 메소드만 선언을 할 거예요. public void 메소드 3 이렇게 해서 자, 자신의 추상 메소드만 선언하고요. 대신에 상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extends 자, parent 자,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부모 인터페이스를 이제 상속만 했습니다. 자, 부모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디폴트 메소드는 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그래서 결국은 부모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자, 그럼 부모 인터페이스에 여기 이제 실행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실행문을 좀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parent 인터페이스에 자, 메소드 2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하도록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디폴트 메소드를 그대로 자, child 인터페이스 1에서 수정 없이 이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디폴트 메소드 extends example이라고 자, 이렇게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구형 클래스를 만들 때 여러분이 익명 그 객체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로 구형 클래스 만들고 그 객체 생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익명 구형 객체 만들어서 막바로 테스트 해 볼게요. 그래서 child 인터페이스 1에 대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hild 자, 인터페이스 자, 1 자, ci1이라고 변수명을 주고요. 자, 막바로 여기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new 자, child 인터페이스 1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막바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클래스 선언부에 자, 몇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 할까요? 자,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 자, 메소드 1과 자식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 3을 필수적으로 이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재정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는 여러분이 자, 재정의하는 것이 이제 옵션이에요. 재정의해도 되고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 재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그 여러분이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줍시다. CI1에 메소드 1이 자, 실행되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쓰는 CI1에 메소드 3이 출력되었다. 자, 이렇게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 객체를 만들어서 자, 여기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 볼 건데요. 자, ci1.메소드 1, 그 다음에 ci1.메소드 2, 그 다음에 ci1.메소드 3. 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hildren 인터페이스 1이 결국은 parent 인터페이스에 있는 내용, 즉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다 상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와 같이 자, 호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자, 메소드 1은 자, 얘가 호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2는 자, 페어런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 2가 이제 호출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 페어런트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디폴트 메소드는 선언을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있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메소드 3은 자, 익명 고용 객체에 자, 메소드 3이 이렇게 호출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디폴트 메소드를 자,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결국 부모 인터페이스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부모에 있는 디폴트 메소드의 내용을 자, 하위 인터페이스가 재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자, 두 번째 경우를 위해서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2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1을 자, copy v를 해서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2라고 이렇게 자, 만들어 주고요.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2 얘는요. 자, 메소드 3은 추상 메소드로 뭐 그대로 이제 놔두고요. 메소드 2를 이제 재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인터페이스에 이제 디폴트 메소드로 선언된 메소드 2를 자, 재정의를 해서 자, 자신의 이제 디폴트 메소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 메소드 2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자, 한 다음에 자, 여러분이 그 여기에 자,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생략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 내용을 실행 내용이죠. 그래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제 출력을 하냐면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child interface 2에 메소드 2가 자, 실행된 거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 자,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상위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바꿔친 경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2를 만들고 나서 자,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 extends example 아까 우리가 이제 실행 클래스 있죠, 그죠? 그래서 실행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자, 이번에는 자, 요 내용은 뭐 그대로 놔두고요. 이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개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자, 개행을 시키고 자, 여기서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자, 2로 바꾸고 자, 이거는 2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자, 2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마찬가지로
디폴트 메소드를 자,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메소드 1하고 메소드 3만 자,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고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ci2의 메소드 1이다. ci2의 메소드 3이다. 자,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ci2, ci2, ci2에 자, 메소드 1, 2, 3을 이렇게 호출시켜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위의 코드와 자, 이 밑에 코드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자, 메소드 1과 메소드 3은 자, 여기 익명 구형 객체에 메소드 1과 메소드 3이 실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은 결국 동일하죠. 근데 자, 여기서는 메소드 2 이거는 페어런트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2가 호출된 거고요. 자, 이것은 하위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2가 호출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차일드 인터페이스 2에서 재정의한 자, 메소드 2가 이제 호출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바로 이 부분이 차이가 나죠. 부모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2가 호출된 거고요. 위에서는 자, 여기서는 자식 인터페이스에서 재정이 된 자, 메소드 2가 호출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다시 보면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자, 디폴트 메소드 자체를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결국 부모의 디폴트 메소드를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부모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디폴트 메소드를 다시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재정의해서 내용을 바꾸치기 하고 이제 쓰는 경우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차일드 인터페이스 3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일드 인터페이스 2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자, 3이라고 이렇게 변경하고요.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3을 열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요.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메소드를 자, 재정의는 하긴 하는데요. 재정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재정의를 하되 자,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요 뒤에 실행 블록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 블록을 작성하지 않고 아예 디폴트를 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자, 오버라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 2를 이제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것도 오버라이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메소드 2는 더 이상은 차일드 인터페이스 3에서 디폴트 메소드가 아니고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일드 인터페이스 3을 구현한 클래스는요, 반드시 메소드 2를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부모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하는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 extends example을 열어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자, 개행을 한번 시켜주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걸 3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3, 3, 3. 자, 여기 3이죠. 3, 3.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차일드 인터페이스 3은 자, 부모의 디폴트 메소드를 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추상 메소드로 다시 변환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메소드 2를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구형 객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메소드 2를 재정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내용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3이 되겠네요. 3 이거는 2가 되죠. 2 3.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메소드 1 이것도 결국 얘가 실행이 되도록 한 거고요. 자, 메소드 2 이것도 역시 얘가 실행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메소드 3도 결국 얘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부모 인터페이스에 이와 같이 디폴트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 자, 자식 인터페이스에서 이 디폴트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상속받는 거죠. 디폴트 메소드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재정의를 한다. 내용을 바꾸는 거죠. 실행 내용을. 자, 세 번째 방법은 자, 추상 메소드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 메소드는 더 이상 디폴트로의 어떤 특성을 잃어버리고요. 자, 차일드 인터페이스 3에서는 다른 추상 메소드와 차이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상위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